네, 안녕하세요. 유상미 강사입니다.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수익관리 교육비 납입증명입니다. 곧 2022년도 교육비 납입증명 처리 앞두고 있으니까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K-에듀파인 학교에게 수익관리 교육비 납입증명 시스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요. 이유는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접수하고 제출하는지까지 학교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그럼 먼저 개요를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 대상을 조회하고 자료를 집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제출되고요. 고등학교와 국립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치원에는 사립유치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교육지원청은 제출된 자료를 접수해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고등학교, 국립학교까지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교육비 납입증명 처리 절차는요. 메뉴 경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교육비 납입증명 업무를 위한 사전 작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작업은 학년과 반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학년과 반 정보의 사용 여부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비 납입증명 대상 조회할 때 해당 학년이나 반이 누락될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년 정보를 확인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 정보 탭에서 반 정보도 확인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전 작업으로는 교육비 대상 납입금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납입금 정보 관리라는 메뉴에서 교육비 납입증명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 납입금만 집계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교육비 납입증명 대상 납입금은 예시이니까요. 실제로 공제 대상 납입금인지 아닌지 여부는 학교에서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에 교육비 자료 제출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한 슬라이드에 정리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교복구입비 납입금에 관련된 화면입니다. 이 교복구입비는 예상 과목이 교복구입비로 납입금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올바르게 교복구입비로 조회되고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 교복구입비에는 체육복 구입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복구입비와 체육복 구입비 납입금이 존재하는 학교는 교복 구입비 예상 과목으로 납입금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 교복 구입비를 기타 수익자 부담 수입 예상 과목으로 등록해서 교복 구입비로 집계되지 않는 학교가 꼭 한두 학교가 있었거든요. 수익 교육할 때마다 이 교복 구입비는 예상 과목이 반드시 교복 구입비여야 합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려서요. 올해는 잘못 등록한 학교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사전 작업은 대상 수납자 등록입니다. 이 교육비 납입증명 대상으로 조회되려면 지금 보시는 수납자 정보 관리 메뉴에서 교육비 납입증명 여부가 Y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가 있으면 버튼 보기를 클릭하고 그리고 기본 정보 일괄 수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팝업 안에서 교육비 납입증명 여부를 Y로 일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면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학교의 교육비 납입증명 대상이 되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납입증명 제출 Y값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전 작업 완료했고요. 지금부터는 교육비 납입증명 대상을 조회하고 집계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비 납입증명 대상을 조회합니다. 이 조회하실 때 올바르지 않은 주민번호가 있으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알림과 함께 색깔 표시를 통해 그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육비 납입증명은 주민번호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주민번호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해서 에듀파인에서 유효성 검증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올바르지 않은 주민번호가 존재하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번호로 처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지금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번호가 올바르지 않은 대상이 존재하면 그 해당 메뉴에 바로 주민번호 일괄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으니까요. 이 버튼을 통해서 변경 처리를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조회 구분을 증명서 출력 대상으로 선택하고 조회해서 납입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비 납입증명은 수납 일자를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발행연도 2022년을 조회하면 2020 회계의 수납건만 조회되는 게 아니라 2021 회계에 2022년 1월, 2월 수납 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데 단 이 발행 연도에 학적 정보가 등록된 학생만 조회되니까요. 혹시라도 2021 회계 졸업생 중에 2022년 1월, 2월 수납 금액이 있어서 올해인 2022년도 교육비 납입증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2년도로 진급 처리를 해서 학적 정보가 존재해야지만 교육비 납입증명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집계 전에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시면 수납 금액으로 출력되고요. 집계한 이후에 출력하시면 집계 금액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조회 구분이 증명서 출력 대상이잖아요. 이 증명서 출력 대상이라는 구분에서는 집계 처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명서만 출력하는 구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계와 집계 취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교육비 납입증명 시즌이 되면 증명서 출력 대상에서 집계 처리 안 된다는 문의가 꼭 오고 있으니까요. 조회 구분도 잘 확인하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물입니다.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모두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메뉴에는 납세자 정보 출력 여부라는 체크 값이 있어서 이 값에 체크를 하면 납입증명서 신청인 항목에 수납자 정보관리에 등록된 보호자 정보가 출력되니까 필요하시면 납세자 정보 출력 여부에 체크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집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비인데요. 교육비와 교복구입비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회 구분을 교육비 집계 대상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해서 누락된 대상자는 없는지 확인하고 집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집계하신 후에는 집계 금액이 올바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집계 금액을 수정하거나 납입금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집계한 이후에 집계 금액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금액을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행추가로 교육비 납입증명 대상 납입금을 추가하고 저장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다면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엑셀로 납입금을 일괄 추가하는 방법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엑셀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먼저 서식을 다운받은 후에 보시는 엑셀 서식의 항목에 맞게끔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서식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납부 연월일이라는 항목은요. 이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먼저 셀 서식을 텍스트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뭐 2022, 0101처럼 숫자 8자리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금명 입력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준정보인 납입금 정보관리에 등록된 명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회계연도와 금액 항목에는 숫자만 입력합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뭐 원이라든가 콤마 등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하셔서 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팝업에서 업로드 버튼 클릭하시고요.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검사 처리 필수죠. 검사 처리하시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의 검사가 완료되면 생성 버튼을 눌러서 엑셀로 등록한 금액이 집계 금액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조회 버튼을 한 번 더 누른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 집계한 다음에 금액을 수정하거나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기능은 다 옵션 기능이니까요. 집계 금액이 정상이라면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고 어떤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때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복고입비를 한번 집계해 보겠습니다. 조회 구분을 이번에는 교복고입비 집계 대상으로 선택하고 조회해서 집계하시는데요. 이 교복고입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복고입비, 체육복 구입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에듀파인의 이 지금 보시는 교육비 납입증명 대상이라는 메뉴에 조회 구분에 아예 교복구입비 집계라는 값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복구입비 집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만 수행하시는 거고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비만 집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집계하신 다음에는 납입금 정보관리에 예상 과목이 교복고입비로 등록된 납입금에 대해서 수납금액이 올바르게 집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교복고입비와 체육복 구입비가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집계되지 않으면 앞에서 사전 작업에서 알아본 것처럼 납입금 정보관리에서 예상 과목이 교복고입비인지 확인해 주시고 교복고입비가 아니면 교복고입비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자료의 집계가 완료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상위 기관으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는 보고자료 제출 처리라는 메뉴입니다.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집계가 완료되면 지금 보시는 보고자료 제출 처리라는 메뉴에서 국세청 기속 연도와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서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모두 제출을 하시는데요. 체크박스가 따로 있어서 교육비와 교복구입비를 각각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제출을 하면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제출되고 고등학교와 국립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제출됩니다. 자,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일자와 제출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출한 이후에 혹시라도 제출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제출 취소 가능한데 상위 기관에서 접수하기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위 기관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제출 취소를 하실 수가 없고요. 그 정보는 중단에 있는 상위 접수 일자나 상위 접수자 항목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접수 일자와 상위 접수자가 확인이 되면 상위 교육청에서 이미 접수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출 취소가 불가하니까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접수한 이후에 제출 취소가 필요하시면 상위 교육청에 취소를 먼저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교의 교육비 납입 증명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학교는 자료를 조회해서 집계하고 보고자료 제출 처리까지만 하면 모든 교육비 납입 증명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출한 자료를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이 교육비 납입증명 자료를 접수하고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는 보고자료 접수 처리 메뉴입니다. 시도교육청은 해당 메뉴에서 교육비 제출 기간을 먼저 확인한 후 접수 처리하시는데요. 작년부터 사립유치원도 교육지원청으로 이 교육비 납입증명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서요. 상단에 보시면 전체 그리고 사립유치원만 사립유치원 제외라는 구분값이 있어서 사립유치원 자료를 제외하고 보신다거나 사립유치원 자료만 보는 것 구분값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교육비를 접수한 이후에는 교복구입비 제출 기간을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 접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 자료를 접수하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제출한 자료를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출 후에 학교에서 수정 내역이 발생하면 학교가 교육청에 접수 취소를 요청하시고요. 교육청은 지금 보시는 메뉴에서 접수 취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육지원청도 관할 학교의 모든 자료 접수가 완료되면 제출 탭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은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메뉴는 교육지원청과 동일합니다. 보고자료 접수 처리라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에서 지원청과 그리고 고등학교와 국립학교의 교육비 자료를 확인하고 접수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교육비를 접수하면 다음으로는 교복구입비 제출 기간을 선택하고 확인해서 접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도교육청에서 모든 자료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육비 납입증명 업무가 완료되게 됩니다. 자, 다음 화면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국세청 제출 자료를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만 사용하는 메뉴인데요. 시도교육청이 이제 전체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이후에 일부 학교의 내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학교로부터 그 변경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서 학교별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에서 국세청으로 총 100개 학교의 파일을 생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후에 한 개 학교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나머지 99개 학교의 파일은 다시 제출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한 개 학교의 파일만 지금 보시는 이 메뉴에서 개별로 생성해서 국세청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교육비 납입증명 자료 제출 대상 교육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공제 대상 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교육비 납입증명 대상 납입금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같이 보시면 지금 교복 구입비, 체육복 구입비 포함이죠. 이 교복 구입비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않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한 명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비만 집계해서 제출하시는 거고 교복 구입비는 집계해서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육비 납입증명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교육비 납입증명 업무 처리하실 때 특히나 학교에서 주의하실 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올바른 학생의 주민번호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교육비 납입증명 업무는 학부모랑 관련 있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잘못 처리되면 학부모의 민원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네, 그 해당 메뉴에는 유효성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주민번호로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번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다시 제출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자료를 수정해서 일부 대상자만 다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교육비 납입증명 자료는 전체 자료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료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의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1000건을 제출한 다음에 10건 내에 수정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10건만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 10건만 국세청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전체 1000건으로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주의하실 점은 기한 엄수입니다. 올해 국세청 자료 제출 기한이 2023년도 1월 7일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요 1월 7일은 시도교육청이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그러려면 학교의 자료 제출은 당연히 1월 7일보다 빠르겠죠? 그리고 시도별로 일정도 다릅니다. 각 시도마다 네,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다 통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시도별 자료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서 시도의 전체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꼭 엄수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국세청 자료 제출이 다 끝나고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교육비 자료를 조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학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학교로 문의를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가 또 상담센터로 학부모님의 그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만약에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돼서 학부모님이 조회했는데 자녀의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확인하실 거는 그 학생의 올바른 주민번호로 제출을 한 게 맞는지를 첫 번째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주민번호가 맞으면 학부모님이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이라는 걸 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학부모님이 그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절차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하는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 신청을 했는지 학부모님한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자녀의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 처리하실 때 주의하실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 업무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용카드로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 혹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 주시는데요. 신용카드로 학교에 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하실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은 신용카드로 납부했는지 계좌이체로 납부했는지 이런 수납 방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면 공제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까지 이중으로 공제 처리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관리 교육비 납입증명 교육입니다.